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이제 장투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말하는 건데, 위에 보는 장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천천히 가서 꼴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장기 투자는 보시면 이런 굴곡이 있고, 또 좋았다가 또 엄청난 굴곡이 또 한 번 있고, 또 완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굴곡이 또 있고, 이제 이런 엄청난 굴곡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면서 골인을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원래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도 올해의 시장이 1 월부터 반등을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그리고 많이 해 가지고 5 월까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위주의 영상도 초반에는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사실 지금의 해를 초창기에는 19 년도의 그 차트랑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16 년도 15 년도도 아니고 19 년도도 아니고 그냥 23 년도의 새로운 시장에 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장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래와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꼬리를 하겠지만 그 사이에 많은 굴곡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도 항상 인지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건 CPI가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실 CPI가 예측치에 비해 실제가 낮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크게 했다가 미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실크로드 관련돼서 이제 판매를 한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 아래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국 CPI나 매크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사실 가격 반영을 많이 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낮게 나와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간에 결국에는 악재도 루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시장만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오른쪽은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2.8%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크립토 시장 역사에서 금리를 동결한 그 달은 보통 장이 좋았어요, 항상. 보시면 이건 시장이 통화 정책 전망을 제고함에 따라 달러가 강세다. 그러니까 비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 달러랑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러 자체가 지금 반등을 좀 했으니 비트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근데 통화 정책 전망을 제고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금리를 동결을 하는데, 미국이 금리가 유럽보다 높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보다 좀 높은 상태에서 동결을 하기 때문에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달러는 약간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한 거고, 아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재차 6 월부터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준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건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지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사이를 시간적 전례, 그러니까 사건에 있은 어떤 역사를 보면은 아마도 1년 이내에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2 달, 6 달, 3 달, 2 달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양적 완화 환경에 또다시 이제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보면 20 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있고 나서 그 시기 즈음에 반감기가 있었고, 그래서 양적 완화 시기에서 반감기가 이루어져서 되게 또 많이 오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40K의 실크로드를 판매하는 미국 정부 BTC라고 되어 있는데, 실크로드 사건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이걸 회수해 가지고 40K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게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랑, 142K의 비트코인을 분배하는 마운트 곡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부터 미리 예측된 악재이고, 뭐 제인스트림 및 점프 축소 암호화폐 거래시장 및 시장 조성 뭐 이건데, 이건 점프 크립토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마 그 크립토에서 좀 유명한 마켓 메이커 회사랑 뭐 트레이딩 회사인 점프랑 제인 스트릿이 자기들 자산을 축소함에 따라서 약간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인수한다고 했고 막 해서 인수 전쟁을 벌였던 암호화폐 대출 회사인데, 지금 보면 채권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38개의 지원되지 않는 토큰을 청산하는 보이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암호화폐 대출 회사인데 다른 암호화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 대출을 하는 회사였는데 회사 자체가 이제 지난 루나 사태 이후에 약간 파산하는 바람에 그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 수도 있다.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약점인 것 같아요. 이건 테더 다들 아시죠? USDT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 테더는 지금 비트코인에 재투자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1분기에 얼마를 획득했나? 약 52,670 비트를 획득했다라는 건데 테더 회사에서 이제 수익과 초과 준비금의 일부를 비트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이 아니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테더는 매년 어떤 이슈를 몰고 왔지만 매년 테더는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회사이고 거의 유일한 회사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비트코인을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고인물인 만큼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트코인의 이주 캔들인데 이주 캔들을 보면 지금 구간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횡보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이주 캔들에서 횡보하는 구간은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주 캔들의 박스권 횡보 이후에는 항상 장이 좋았다. 12년도에도 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18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확실히 박스권과 횡보의 구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9년이나 이제 15년도와는 좀 다를 수 있고 약간 지금은 23년도니까 지금의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 보실게요. 오늘은 비트코인 주봉을 같이 보실 텐데요. 보면은 지난 영상에서 뭐 지지선이랑 해가지고 아마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차트의 작도의 의미가 지금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난 영상에서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에 메인 자리를 찾았는데 그 자리가 첫 번째로는 지금 26,000 이제 26,000에서 26,000 한 200 사이에 있는 이 MA 200일선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비트 스탬프를 보면은 계속 몸통으로 지켜주었던 그런 선인데 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불장에서는 이게 초록색 선이 EMA 21일선인데 이 선을 항상 지켜주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지켜주는 것 초록색 선 보시면 17년도 불장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속 여기를 지켜줬죠. 조정이 올 때마다 그죠? 이 초록색 선을.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차트를 봤을 때 이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은행 사태 이후에 반등을 줄 때도 반등 시작점이 이 선 위였거든요. 그리고 이 선 말고 그 아래 빨간색 선까지 본다면은 아마 이 빨간색 선은 또 은행 사태 때 지켜준 선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선인데 가격의 갭 차이가 거의 한 26,200에서 24,000 중반이니까 거의 2,000달러가 채 안 나죠, 지금. 그런 갭이 있어서 한 1,700달러?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주 캔들로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넓게 시야를 가지고 현물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 인덱스 같이 보시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하락 및 횡보 구간이긴 해요. 달러가. 근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추세는 하락으로 잡혔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 이런 구간에서 비트가 약 조정을 줄 수 있는 거고 이슈에 따라서 더 조정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를 쭉 놓고 펼쳐서 보면 지금의 이 102 구간이 언제 있었냐면 거의 19년도에 17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17년은 1년 내내 불장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알고 있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하 기대 가능성이랑 등등의 이슈에 따라서 달러도 결국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달러 차트만 봤을 때 비트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길게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길게를 한 6개월 이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만 봐도 거의 약간 다시 우상향하려고 하는 사태를 보이는데 아마 중요한 거는 6 월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 나스닥이든 비트든 한 번은 되게 좀 오를 거예요. 그때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뭐 차트를 막 작도해서 보는 것보다 이 이평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걸 메인 포인트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